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최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푸틴의 북한 방문으로 북한은 그동안 러시아의 탄약과 포탄, 로켓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한 대가로 미사일 관련 첨단 기술 제공과 군사동맹 복원을 요구했을 것이며 북한이 원하던 것을 얻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에 요구하고 있는 기술이 ICBM의 재진입 기술과 로켓 엔진 기술일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최근 정찰 위성 발사 실패에서 드러났듯이 자체 기술이라고 홍보하는 백두산 엔진의 기술력이 고도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이 핵탄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ICBM 재진입 기술을 이전받는다면 이는 한반도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게 뻔합니다. 이에 남북한의 군사력 대결에서 가장 핵심은 누가 먼저 ICBM 관련 기술력을 확보하느냐가 최우선시 되어 왔는데요. 그리고 지금 한국의 ICBM 기술은 북한보다 더 높은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누리호인데요. 한국은 2022년 자체 기술로 개발한 위성 발사체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여 실용급 위성을 자력으로 발사할 수 있는 7번째 국가가 되었고 이후 3차례 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누리호의 핵심 기반 기술은 사실 ICBM 추진 방식과 동일하고 한국은 이미 ICBM 핵심 요소인 재진입 기술을 비밀리에 개발하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으며 이 기술을 바탕으로 2027년까지 재진입 기술을 완성할 계획인데요. 게다가 한국은 도산 안창 호급 잠수함을 통해 세계 최초로 SLBM을 탑재한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까지 개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동맹이 강화되자 미국 쪽에서도 계속 한국 핵무장 발언이 나오고 있는 등 동북아시아의 안보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현재 우리나라는 가장 강력한 대전략 무기로 불리는 핵심 전력을 보유했거나 개발 중인데요. 탄도미사일부터 시작해 순항미사일과 핵잠수함, 항공모함 등이 대전략 무기로 분류됩니다. 사실 의외로 이러한 대전략 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은 강대국들의 전유물로 보유한 국가들이 극소수에 불과했는데요. 과거 제국주의 열강국들 유명했던 서구권은 유럽마저도 영국과 프랑스를 제외한다면 한국산 현무미사일 같은 사거리 2000km 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단 한 발도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현무미사일은 순항형 소형 핵무기로 탄생할 수 있는데요. 현무는 특히 트리테크라 불리는 독특한 중복합, 유도장치를 사용하는데 관성항법장치와 군용 위성항법장치, 그리고 영상 기반 항법장치와 지형참조 항법장치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적군의 전자전 재밍을 피하고 압도적인 명중률을 자랑합니다. 게다가 현무 미사일의 화력은 세계에서도 손가락에 꼽힐 만큼 강력한데요. 애초에 현무는 지하 깊숙한 벙커나 방화 콘크리트로 만든 시설을 뚫고자 개발되었습니다. 특히 랩피스톤이라는 이름의 이중 다탄두는 전면부에 성형 자격을 배치해 구멍을 뚫고 라는 형식인데요. 이처럼 잠재적 탄도 핵미사일이 될 수 있는 무기체계는 이중 탄두 구조를 쓴다는 점에서는 언뜻 보면 미국산 탄도미사일과 비슷한 성격이지만 전반적으로 현무가 좀 더 최신 세대로서 세미 스텔스성이 강화되는데 현재 개발하고 있는 현무6 미사일부터 더욱 발전된 저피탐 설계와 도료가 더해질 전망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든 극한의 미사일은 실전 배치가 눈앞에 두었고 현무5와 고위력 현무6 그리고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우리 군의 핵무기 가능성을 높여주고 또 다른 핵심 전력이 될 예정인데요. 게다가 미국 전문가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한국 핵무장을 거론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북러 협정과 관련해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가 바로 한국을 핵무장시켜야 한다는 것인데요. 미 싱크탱크 연구소에서도 이제는 북한을 대처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고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은 독자적으로 핵무기 개발이 가능한 국가이며 빠르면 6개월 내라도 가능할 것이라며 여기에 ICBM 기술까지 확보한 한국은 핵무기를 장착해 지역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전쟁 억지력을 가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계 여러 국가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더 이상 예전의 한국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은 모든 무기를 100% 국산화한 뒤 해외 수출까지 진행해 서구권을 대표하는 미국산과 동구권을 대표하는 러시아산 무기와 완전히 차별화되는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하나의 무기 플랫폼을 만들었는데요. 또한 한국은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전쟁 전략의 완성도도 매우 높습니다.
그 상대가 누구든 만약 전쟁이 시작되면 한국은 미리 준비해둔 선제 공격 시나리오대로 주로 한국의 주무기이자 가장 가공할 위력을 가진 전략자산, 현무 미사일들로 상대를 초토화시켜버리고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상호 파괴 전략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한국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해외 전문가들도 바로 그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래 한국이 도대체 얼마나 강해질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 세계의 이름을 날리던 서구 열강들이 한꺼번에 모여 비교해봐도 한국의 탄도미사일 전력이 5위일 정도로 성장했는데요. 미국의 군사전문기관에서 분석한 자료를 살펴보면 현재 한국의 군사력은 조사하는 기관에 따라 세계 순위 5위에서 6위를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매우 강력합니다. 유럽 국가들은 한국군을 상대로 압도적으로 패배하는 분야가 생겼을 정도인데요. 대표적으로 지상전력 부문인 탄도미사일 전력은 영국과 프랑스를 제외하고 유럽 전체를 뛰어넘을 정도입니다. 한국군의 사거리 2000km 이상 미사일 보유 수량은 세계 6위에 등극했으며 K9 자주포의 자랑스러운 수출과 압도적인 물량은 세계 1위를 기록했고 군사력 순위 4위인 인도마저도 한국산 K9 자주포를 수입해 운용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지난 22일 미국 최고의 전략자산인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루즈벨트함이 부산 작전기지항에 입항했습니다. 이날 미군은 루즈벨트함을 기함으로 하는 미 해군 부항모 강습단의 함정 및 항공기들이 다수 입항했는데 한미일 3국 공동훈련인 프리덤 엣지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는데요. 프리덤 엣지는 최근 북중러 군사동맹에 대한 경고 메시지 성격의 다영역 합동훈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90대에 달하는 F-18 슈퍼호넷 전투기를 가득 싣고 최상의 억제력을 발휘하기 위해 한국에 도착한 미 부항모 강습단의 대잠 공격작전을 수행할 잠수함이 오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통상 미 해군 강습단 훈련에는 기함 역할을 하는 항공모함 한 척에 각종 함재기를 보유한 비행단, 그리고 3척의 이지스함과 한 척에서 2척의 공격형 핵잠수함이 전단으로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각종 첨단 소나와 공격 어뢰, 그리고 수직 발사 체계를 탑재한 공격 잠수함이 항모를 호위하는 역할을 맡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미 해군이 잠수함을 가져오지 않은 이유로 한국산 잠수함과의 합동훈련을 하기 위함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지난 6월 12일 사상 처음으로 자망 타격 훈련을 공개한 도산 안창호급 입원함인 악무함은 부산 해군 작전기지에서 임무를 수행한 바 있는데 과거 일본 함인 도산 안창호함이 SLBM 발사 테스트에서 목표 지점에 정확히 명중해 한국의 방산 실력을 세계에 입증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3,000톤급 VLS 탑재형 디젤 잠수함 3척이 모두 인도되면서 사실상 핵탄두 운반체에 대한 모든 기술적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언제든 핵무장이 가능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기에 결정이 떨어지면 6개월 내로 개발이 완료될 것입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